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좀 실내에서 좀 인사를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밖에 사실 워낙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막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뭐 집중호우처럼 오랜만에 조금 폭우가 내리면서 좀 밖에서 조금 촬영을 하기 어려운 여건도 보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C3, 시트로엔 C3 에어크로스 차량입니다. 요즘 뭐 국내 시장에 이 소형 SUV들 그야말로 그냥 군웅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이 C3 에어크로스도 나름의 좀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수입 소형 SUV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 지금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서는 이 소형 SUV가 그렇게 브랜드에 비해서는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비해서는 이 소형 SUV 모델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데요. 이것들이 아무래도 좀 더 라인업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찌감치 국내 시장에 출시된 이 C3 에어크로스, 사실은 한 2년 전에 출시된 차량입니다. 2년 전에 유럽 시장에서는 미리 출시됐던 차량인데요. 좀 2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이 외관 디자인, 특히나 이 외관 디자인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좀 톡톡 튀는 디자인, 아주 참신한 디자인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 사각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된 이 사각 디자인들이 차량의 곳곳에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도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상당히 좀 귀엽고,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보는 순간 상당히 좀 귀엽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수입 SUV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보면은 이 범퍼 쪽이, 리어 범퍼나 프론트 범퍼 쪽이 상당히 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범퍼 하단에는 이게 스키드 플레이트도 있어서 악동 같은 이미지를 준다라는 표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과장된 모습으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측면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 차량의 휠 아치 윗부분에 있는 이 주유구인데요. 휠 아치와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적용된 이 주유구 디자인도 상당히 좀 특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이제 커터 글라스 같은 경우도 2열 쪽의 시야를 상당히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커터 글라스가 있는 것도 이색적인 부분이고요. 이 커터 글라스의 그 디자인, 줄무늬 스프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루프의 색상에 맞춰서 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루프 위쪽에 있는 이 루프렉도 상당히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루프렉의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서의 그 루프렉 디자인도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만큼이나 개성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 실내 곳곳에서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C3 에어크로스의 두 가지 트림, 필과 샤인 두 가지 트림 가운데 샤인 트림입니다. 샤인 윗급에는 이제 브라운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제 상위 옵션이 추가된 샤인의 특별한 에디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량은 이제 샤인 트림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자리에는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위 트림인 샤인 브라운 팩을 선택을 하면 이 위치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낮춰보면 이 송풍구 디자인이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이 송풍구 주위에 저 외관에서도 보았던 이런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들이, 거기다가 또 빨간색으로 강조된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이 송풍구마다 이제 달려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스티어링 휠 하단에도 이렇게 요 빨간 디자인 요소, 사각 디자인 요소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긴 하지만 요 라운드된 요 모습들 때문에 실내 디자인에서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계기판을 보면 이 가운데 작은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고, 좌우로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이 있습니다. 속도계가 왼쪽, 오른쪽에는 이제 RPM 게이지가 있고요. RPM 게이지 상으로는 5,500 RPM부터 이제 레드존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 7,000 RPM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이긴 하지만 디컷 스타일이긴 합니다. 원을 그리고 있다가 살짝 이 밑에 부분에서 이제 수평을 이루는 형태이긴 한데, 다른 스포츠카들의 디컷 스티어링 휠보다는 조금 더 무난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위치해 있는데요. 기능은 상당히 좀 단촐합니다. 그래도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이것을 좀 지원한다는 것에서 조금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차량 설정 메뉴를 보면 주차 어시스트, 뭐 스탑 앤 스타트, 온오프 버튼, 사각지대 모니터링,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같은 이러한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트랙션 컨트롤 다이얼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C3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2륜 구동 모델이지만 이러한 트랙션 컨트롤을 통해서 다양한 노면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표준 모드와 함께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ESP 오프 기능도 있습니다. ESP 오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끌 일이 없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항상 켜둬야 하지만요. 이제 차량의 구동력을 잃은 상황에서는 이 ESP를 끄고 탈출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경사로에서 저속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번 눌러서는 안 되고요. 길게 눌러서 활성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 되면은 언덕길에서 내려갈 때 이제 시속 3km 이내로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경사로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미끄러지기 쉬운 이 진흙길이라든지 뭐 모래길을 갈 때는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아주 천천히 경사로를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타이어의 그립력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패드 하단에는 이제 고무 패드까지도 되어져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툭 올려놔도 스마트폰에 충격이 많이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은 이 하단에 녹색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엔진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에서 충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까지 켜진 상태여야지만이 충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를 지나서 이제 보시면 뭐 특이한 디자인의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좀 넓적한,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기 쉬운 형태의 주차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이 팔걸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 암레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앞자리에서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컵홀더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이쯤 컵홀더 하나 두 개쯤 있기 마련인데 C3 에어크로스에는 이 컵홀더를 볼 수 없는 것도 좀 요즘에는 좀 이색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어, 그리고 조수석과 운전석 도어에 각각 500리터짜리 물병을 넣을 수 있는 컵 홀더가 따로 있고요. 사실 이러한 것은 자동차 문화의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짐을 둘 공간도 많아야 되고, 또 음료잔 같은 것들이 워낙 그 큰 사이즈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컵홀더에 대한 중요성이 큰 시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볍게 예를 들어서 커피를 예로 든다면 이 커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것은 뭐 테이크아웃을 해간다든가 큰 잔에 넣어서 마시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식당이라든가 레스토랑 아니면 카페에서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고 뭐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것들을 마시는 모습이 그렇게 미국보다는 일상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컵홀더가 하나 정도만 있어도 뭐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유럽과 미국의 뭐 자동차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화 차이가 반영된 것이 이렇게 컵홀더가 없는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직물 시트입니다. 이 샤인 트림에서도 브라운팩을 선택을 하면 가죽 시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죽 시트라고 해도 이 허리를 받치는 이 좌우, 그리고 뭐 이 허벅지 좌우를 받치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가운데 부분만 이제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가죽 시트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샤인 일반 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물 시트입니다. 사실 직물 시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오염도 가죽 시트보다는 좀 잘 되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시원하지 않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차량, 시트로형의 차량 같은 경우에 좀 강한 개성, 그리고 실내에서는 약간 좀 포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개발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외관 디자인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고, 실내 디자인 곳곳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시트 역시 아무래도 가죽 시트보다는 이
이 직물 시트가 이 C3 에어크로스 소형 SUV, 개성 있는 소형 SUV의 성격에 아주 잘 맞았기 때문에 굳이 가죽 시트를 고집하지 않고 직물 시트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의 자동차들, 특히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자동차들을 보면 상당히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물 시트를 C3 에어크로스에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간단한 짐을 좀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수납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베뉴에서도 한번 봤던 그러한 디자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C3 에어크로스의 이 글로박스 상단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무 패드가 되어 있어서 물건을 둘 때 이렇게 뭐 흠집이 나거나 아니면 운행할 때 따라서 뭐 물건들이 움직이는 그런 일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에 와 있는데 2열 같은 경우에 소형 SUV 모델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넉넉한 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자세를 잡아보면요. 제가 키가 170인데 지금 머리로는 이 주먹이 한 반 개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무릎 공간, 그리고 발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아래쪽에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서요. 좀 앞으로 조금 발을 잘 뻗을 수 있게 공간이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 사이에 보면은요, 앞열에서 사실 없었던 이 컵홀더가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2열 분들이 쓰기에는 좋고, 뭐 1열 분들이 사실 쓰기에는 워낙 방향이 좀 안쪽이긴 해서 좀 사용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2열을 위한 컵홀더,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 이곳에는 뭐 핸드폰 같은 것을, 스마트폰 같은 것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는 12V 소켓이 있고요.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지금 C3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는 6대4 폴딩 방식의 시트가, 2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가운데 시트 부분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암레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그 패브릭 소재로 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오늘처럼 사실 좀 더운 날씨에 이쪽에 좀 팔을 올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같은 재질에 닿는 이 감촉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이 컵홀더 안쪽에는, 다른 컵홀더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작은 이제 좌우로 컵을 잡아줄 수 있는 이 돌기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특징적이네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레드 라인이 이 상단, 이 헤드레스트 하단에 이제 쭉 지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무릎 앞쪽에 보시면 이 수납할 수 있는 이 포켓에 또 빨간 이렇게 디자인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라인들이, 빨간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단을 보시면 샤인 트림부터 적용되는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보통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에 이 가림막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C3 에어크로스의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뿐만 아니라요, 5대5로 분할돼서 창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네, 적재 공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트렁크 공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C3 에어크로스의 트렁크 역시 이 하단 플로어를 좀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01리터 정도의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플로어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에 100리터를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어를 내려서 아래로 살짝 둘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0리터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로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끝부분에 다 이렇게 고무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플로어들이 움직일 때 뭐 소리가 나는 일 없도록 세심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플로어는 이제 베뉴나 셀토스 같은 것에서 좀 봐서 좀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작은 차이면서도 적재 공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적재 공간에 얼마만큼의 짐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24인치 캐리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하실 때 사용하는 딱 그 사이즈의 캐리어인데요. 그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지금 완전히 눕혀서 이렇게 놨을 때는 거의 뭐 끝까지 오는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지금 24인치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딱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칸막이를, 트렁크 칸막이를 한번 문을 닫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상단에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더 남습니다. 뭐 여행 가방 같은 것을 이제 이쪽에 안쪽에다 넣어도 되겠죠. 2열 시트를 접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큰 캐리어를 하나, 그리고 앞에는 기내용 캐리어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로로 놓는다면 뭐 넉넉하게 뭐 2개 이상, 그리고 두 개의 캐리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내용 캐리어,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되어 있네요. 2열도 한번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을 접을 때는 이제 상단에 있는 레버를 눌러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시트와 이 트렁크 공간 사이에 좀 단차가 보이긴 하지만 비교적 평평하기 때문에 물건을 수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짐을 넣을 때도 앞으로 쭉 밀어 넣는데도 뭐 걸리는 부분 없이 잘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1400리터 이상으로 적재 공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이 좌우 끝에 보면은 이 물건을 살짝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위치를 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지금부터 C3 에어크로스의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C3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터보가 장착된 이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요. 120마력의 최대 토크는 30.5입니다. 일반적인 소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동력 성능의 뭐 평균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이러한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제 터보가 장착되면서 출력들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죠. 소형 SUV들도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 10호 칵투스에 탑재됐던 디젤 엔진과 같은 엔진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었습니다. 99마력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터보 디젤 엔진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주행 감각 상당히 좀 경쾌한데요.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상당히 좀 차량이 경쾌하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엔진에 탑재한 10호 칵투스 시승할 때도 이러한 감각을 느끼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차 중량이 이제 10호 칵투스보다는 상당히 좀 가볍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경쾌한 느낌을 더 살려서 이게 주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동력 성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단 자동 변속기가 좀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변속기 자체의 뭐 성능에 크게 뭐 불만을 가질 부분은 아니지만 종종 이제 중간중간 주행하다 보면은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 변속할 때의 반응이 다소 조금 세련되지 못한 부분을 종종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툭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속하는 느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다듬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디젤 모드를 하면 이제 소음 같은 경우 좀 소음을 좀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음 억제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SUV에서 이제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또 이 정도에서 실내에서 들이치는 소음을 잘 차단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조금 인상적이고 좋은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근데 실내에서는 정말 조용한데 이 외부에서 들리는 이 엔진 음과 그리고 특히 지금 여름철에 지금 제가 뭐 에어컨 틀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이제 뭐 팬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 작동음들이 있는데요. 이 작동음들이 이렇게 큰 모델이 있나 싶어요. 이게 정말 조금 이율배반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실내에서는 너무 좀 조용하게 소음이 잘 억제가 되어 있는데 이 실외에서는 이 엔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작동음들이 상당히 좀 크게 들려서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설명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실내 디자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이 그립 컨트롤입니다. 이 그립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다른 그 국내 SUV 모델이었죠. 소형 SUV 모델 뭐 베뉴나 셀토스에서도 이 이륜 구동 모델이지만 이 그립 컨트롤 기능, 뭐 트랙션 컨트롤 기능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 4륜 구동 모델은 뭐 전후의 바퀴들 그리고 아니면 각 바퀴들의 구동력을 이제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뭐 미끄러지는 바퀴의 구동력을 조절해서 이제 험로를 탈출하는 그러한 기능이죠. 하지만 이제 이 그립 컨트롤 같은 기능은 이것의 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륜 구동 차다 보니까 앞바퀴만 이제 구동력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끄러운 진흙탕 길이라든지 모래길 같은 곳에서 이제 험로를 탈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도심형 SUV다 보니까 그리고 도심에서의 주행이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이런 기능들이 크게 뭐 필요 없는 상황도 많겠지만 여행을 가셨을 때 이러한 차량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도로에서 앞바퀴 타이어의 그립력을 꾸준히 유지해 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좀 작은 SUV들에도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반가운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주행 안전장치로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브레이킹 시스템, 그러니까 앞차와의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에 이제 경고음이 발생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차선 유지를 해주는 기능, 뭐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주는 이러한 유지 기능들은 따로 없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따로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DAS 기능에 있어서는 뭐 국내 경쟁 모델들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큰 형태로 바라봤을 때 이 C3 에어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실루엣 이런 것보다는 이제 디테일한 요소들에서 C3 에어크로스만의 강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들로 좀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러한 디자인의 유사성을 봤을 때 떠오르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뭐 BMW 미니라든지 아니면 지금 단종된 폭스바겐 비틀 뭐 이런 차량들, 그리고 피아트의 500 같은 차량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디자인 요소들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이러한 차량들이 좀 길거리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차량의 성격이 그리고 주행 성능이 좋아야겠죠.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좀 개성 있는 차량들 앞으로 조금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출시됐던 이 소형 SUV들을 타면서 그런 점들은 좀 기본기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작은 차량들의 시장이 점차 커졌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